안녕하십니까. 롱쇼TV 철우입니다. 자, 오늘은 주요국 환율 및 금리 전망을 할 건데요. 이 중에서 뭐 이렇게 단기 흐름보다는 중장기 관점에 포인트를 두어 가지고 한번 큰 흐름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면, 광고는 아니고요. 이따가 오늘 장 끝나고 한 4시부터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들, 모든 뭐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전반적으로 달아보는 시간을 이제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일단 시간 되시는 분들은 4시에 오셔서 4시, 뭐 4시쯤 시작할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늦어도 4시에 시작할 거니까 알람 해놓으시고, 구독 알람 해놓으시면 또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뭐 할 거 없이 코인, 뭐 할 거 없이 다 할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환율, 기타 등등 달아보겠다. 금리까지 그런 시장을 가져보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차트를 일단 월봉 차트를 먼저 열어놨어요. 달러 인덱스고요. 이거는 DXY 달러 인덱스고, 월봉 차트를 먼저 열어놨는데, 이게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2008년도에 엄청 내려갔었죠. 70 아래로 내려갔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면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이렇게 찍어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70까지 갔었네요. 70까지 갔었고, 대략 뭐 이거 엄청나게 내려간 거죠. 이 정도면. 뭐 언제 70이었어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2008년 15년 전 정도 되는데, 저도 이때는 뭐 사실 달러 인덱스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썼었던 때인데, 70 정도까지 내려갔었네요. 자, 그 이후로 이게 파동을 한번 사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환율하고 금리 이런 거는 사실 엘리오트 파동을 완벽하게 적용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불가침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파동의 관점에서 한번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시지만 환율하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무한정 올라가지 않잖아요. 뭐 일부 국가들은 무한정 올라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무한정 올라가거나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동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엘리오트 파동을 완벽하게 적용시켜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어찌됐든 쪼개보면 명확해요. 쪼개보면. 자, 한번 봅시다. 쪼개보면 우리가 이제 불가침의 원칙 이런 거를 그냥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1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좀 느리네요, 오늘. 또 이게 또 펜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제가 ABC라고 해놨잖아요. 여기까지 2번이라는 게 거의 명확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또 요 중간에 이제 쪼개보면 ABC 조정을 하고, 또 올라가고 ABC 조정을 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그냥 보면 3번까지는 뭐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4번에서 문제가 생겨요. 4번에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게 4번인데 A, B, C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제 엘리오트 파동상으로는 1번 파동과 여기가 4번인데, 그렇게 따면 4번 파동은 겹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불가침의 원칙이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5번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찌됐든 그런 뭐 불가침의 원칙을 우리가 제외하고 무시하고 본다면, 일단은 뭐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그냥
고점을 찍었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뭐 일단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건 그냥 그렇다 치고,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일단 들어왔잖아요. 조정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깊게 들어왔어요. 예, 깊게 들어왔고, 보통은 만약에 한 번 더 나갈 거면 이 고점을, 이 왼쪽에 있는 고점을 하회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히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걸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뭐 이걸 앞으로 이게 장담해서 맞춘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반등이 들어가긴 하지만 반등은 제한적이다. 예, 그리고 결국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예, 그리고 나서 뭐 또 여기서 뭐 저점을 형성하고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대략 한 뭐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06.5 정도? 예, 요 추세 있잖아요. 요 추세를 넘어서지 못하는 선까지의 반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전저점을 뭐 깰지 안 깰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어떤 차트 분석의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조금 조금 쪼개서 볼까요? 조금 쪼개서 보면, 자, 지금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뭐 데일리로 한번 볼게요. 데일리로. 제가 이때도 이제 정확하게 맞췄었잖아요. 이제 뭐 제 자랑도 좀 할게요. 저도 남들 다 자랑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날도 정확하게 이 고점 부근에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일단 여기서는 일단 끝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정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 들어온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하면서 이제 완전히 트렌드가 이 상승의 이전 상승의 트렌드가 완전히 깨지는 자리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상했던 지점까지의 조정이 들어왔었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 지금 보시면 크게 보면 그래요. 여기서 요 일봉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1번이고 A, B, C 하고 2번이 끝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죠? 지금 제가 표시한 요 자리가 2번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전에 뭐 여기서 2번이 끝났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1번, 2번 여기서 끝났다고 봐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제 3번의 1, 3번의 2, 3번의 3, 그 다음에 3번의 4가 아주 뭐 좀 어렵게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3번의 4, 3번의 5, 뭐 여기까지 5번, 3번의 5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세세히 분석해서 세세히 나누지 않으면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내려오는 파동을 그냥 5개로 보거나, 아니면 5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끝난 게 3번이 끝난 거고, 이게 4번이면 한 번 5번이 남았다는 거고요. 이게 만약 그냥 5번이라고 쳐도 쉽게 얘기해서 내려온 게 오면 다 여기가 끝났다고 치면 이게 올라간 게 그냥 그 반등파로,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등파로 오고 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 3, 5 조정이 온다고 본다면 올라가는 거 3이고 내려오는 거 또 5개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뭐 이거는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만약에 4번이다. 4번이라고 쳐도 5번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한 번의 하락은 적어도 뭐 어떤 관점에서 보든 한 번의 하락은 더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달러 인덱스는 그렇다. 왜냐면 파동상으로도 뭐 여기서 끝났다고 본다. 만약에 여기서 5번 파동이 끝났어. 그냥 여기서 5번이 끝났어. 그러면 A, B, C가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A, B, C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올라가더라도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그 파동이 그냥 5개로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A, B, C 한 다음에 만약에 이거 처음에 내려온 게 그냥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 5개로. 그러면 하나, 둘, 셋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5개로. 그럼 여기를 깰지 안 깰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소한 뭐 이 근처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끝난 게 아니고 네 개까지 끝났다 하더라도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 만약에 이게 이제 네 개가 끝난 거고 요번에 올라간 게 올라간 파동이 이제 4번 파동이다. 요 내려오는 파동 중에 4번 파동이라면 아마도 빠르게 내려올 거예요. 빠르게. 예. 그 대신 이제 강하게 내려가진 않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좀 내려와 주는 게 일단 달러 인덱스는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반등을 줬다가라도 내려와 주는 게 정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조금 시간이 오늘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서 파동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 1, 2, 3이야. 여기가 3이야. 만약에 3이 끝난 거면 이게 4면요. 여기 105.6을 뭐 거의 돌파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3이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5면 돌파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5면 돌파했다가 내려와도 상관이 뭐 이만큼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뭐 100 6대 7대 뭐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파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좀 쪼개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사실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거 파동은 거들 뿐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하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조금만 더 쪼개서 본다면 달러 인덱스는 이제 요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트렌드의 지금 저항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고점 저항을 맞고 예. 여기 좀 시간이 되게 딜레이가 많이 되네. 고점 저항을 받고 조정을 들어왔어요. ABC 조정을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게 하나의 A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올라갔고 신고는 안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진다. 만약에 내려오는데 이 저점이 깨진다. 뭐 그러면 이 저점이 깨지는 건 물론 더 내려와야지 확인은 되는 거지만 이 점이 깨진다면 여기도 깨진다고 봐야 돼요. 103.8도 깨진다고 봐야 되고 결국은 제가 예상하듯이 달러 인덱스는 더 만약에 103.8 라인 정도까지 깨진다면 대략 103.7대 한 103.7대가 깨진다면 그러면 뭐 102대까지는 뭐 충분히 그냥 쭉 하고 내려오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확인하러 들어올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달러 인덱스 그렇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달러 사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되게 느리게 반응해요, 지금. 팬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환율 우리나라 환율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환율도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사실은 이거 N이네. 잘못 눌렀네요. 우리나라 환율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여기서 내려갈 데가 없다. 제가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셔라라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는 사실 쉽게 1사분기 안에서는 쉽게 1,300원대를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이 굉장히 강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를 위협할 일이 이렇게 뭐 쉽게 있으랴 했는데 우리나라 좀 지금 굉장히 무역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감안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었는데 여튼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단기 고점 쳤다. 예, 왜냐하면 지금 딱 보셔도 이 파란색 라인에 저항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트렌드가 깨지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1290원대가 다시 깨지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하향 안정화가 또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화도 사실은 지금 뭐 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었거든요. 지난번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좀 큰 흐름을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고점도 굉장히 바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 구간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반등이 별로 세게 안 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던 거고,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반등이 일어난다고 본 거는 사실이에요. 예. 네, 반등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셌던 게 좀 차이점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월봉으로 마찬가지로 큰 흐름상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제 옛날 환율은 뭐 좀 뭐 별로 사실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됐던 그런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저점을 여기서 형성을 했었고, 여기 1080원 정도의 중요한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뭐 저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긴 했어요. 1,500원까지. 예, 근데 뭐 거기서 뭐 계속 지속적인 상승 시그널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매도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에 내려왔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요 자리 노란 선하고 이 빨간 선은 뭐냐? 여기 2008년 9년 2009년 고점하고 2000년 코로나 고점하고 있는 선이에요. 그 선을 딱 눌리는, 정확하게 눌리는 그런 자리고, 요런 추세, 요 노란색 추세의 하단, 그런 하단에 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뭐 반등은 반등일 뿐이에요. 이걸 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또 아직은 쉽지 않다. 왜냐면 요 파란 선이 뭐냐면 IMF 때, 우리나라 98년 IMF 때하고 2008년을 이은 선인데, 그 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 지금 더 이상 못 가고 있어요. 왜냐면 한마디로 추세를 돌파했다가 추세 복귀가 일어나면서 반등은 들어왔지만, 이거 사실은 요 때는 그냥 뭔가 가수요나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올라간 거야 라는 어떤 그 시그널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요 1,300원 정도에서 다시 내려오면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막 깨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1,250원대 40원 50원 요 자리를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당분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여라도 만약에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이 원달러가 이 자리를 막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는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달러 인덱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환율도 일단 단기 고점을 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은 엔화입니다. 엔화. 자, 엔화의 흐름을 보면, 자, 엔화는 뭐 월봉 이렇게 별로 나와 있지도 않네요. 월봉은. 월봉은 보지 말고. 이거 아니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잘못 찍었네 또. 이상하다 싶었어요. 엔화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죠. 그죠? 장기간 하락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자리에서도 제가 매도 장기간 요즘 월봉인 줄 알았더니 착각했네. 여기 보시면 다시 월봉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 좀 월봉을 먼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엔화가 올라왔던 게 2012년 11년 정도의 저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줬죠. 그리고 나서 장기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수렴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서서히 오르다가 요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율은 사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세를 그리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그 국가적 위기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나 뭐 그런 게 대부분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고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 제가 데일리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그 이후로 급락을 보였는데, 최근에 뭐 엔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력하게 뚫렸던 자리를 이렇게 뚫었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자율 반등이라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국면인 거예요. 예.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이게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율 반등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돌파의 자리였다면, 예, 여기서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놓은데 이거 괜히 제가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날. 예, 이날. 예, 제가 뭐 가격까지 딱 미리 찍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지만 이날 고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요 추세는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추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었지만 도로 내려오면서 강력하게 흐름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이 자리 뭐 이런 거는 뭐 얄짤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자리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뭐 쉽게 막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기 힘듭니다. 사실 여기도 이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는데, 예, 여기 뭐 어렵게 이제 반등을 주면서 돌파해낸 거예요. 이제 136엔 정도는 사실 138엔, 138엔 정도는 그렇게 쉽게 깨질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맥스 138, 맥스 138이다. 단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 단기 상승 추세 있잖아요. 지금 약간 쐐기형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상승 추세가 이제 깨지잖아요. 이런 거에 요런 추세가 깨지잖아요. 그럼 상당히 이제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세게 이제 조정이 쐐기형은 특징이 이게 깨지면 그냥 첫 번째 파동은 되게 강력하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자리도 지금 현재로 딱 눈으로 보면 바로 쐐기형 같아서 제가 지금 추세 그려놓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쐐기형의 특징이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쐐기형은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잘 없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요 추세가 깨지는 국면, 요 하단 추세가 깨지는 국면에서는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뭐 135엔 밑으로 확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추세가 깨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엔화 그렇고요. 좀 시간 걸리네요,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엔화 그렇고, 그 다음에 위에나 우리하고 좀 관계 높은 거 먼저. 자, 위에나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위에나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다 왔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다 왔다는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다가 깨지면서 좀 무너졌었던 거고, 이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올라갈 때도 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다 반응을 하고 올라갑니다.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예, 보시면 사실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더 연속으로 더 내려갈 자리가 많지 않다. 이게 보시면 이게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석으로 큰 흐름상, 이게 뭐 월봉상으로 보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연속 급락이기 때문에 이런 연속 급락을 그냥 내려가는 경우는, 더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국가 부도 뭐 이런 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로 움직였고, 여기서도 이제 추세를 조금 더 보정해서 좀 몇 개 더 그려보면 뭐 이런 걸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시면 어땠나요? 지금 제가 안 그려놨던 거 제가 다시 그리는 거지만 딱 보셔도 어떤가요?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갔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깨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렌드도 깨졌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졌는데 어디까지 무너져? 이 밑으로는 연속으로 못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방어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반등을 주는 흐름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락이 나온 거죠. 얘도.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당 1.4 그죠? 1.4. 예. 지금 이제 가치 하락이 좀 나왔었던 거잖아요. 다시 그죠? 예.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너무 하락을 급하게 했었던 거고, 그거에 따른 일단 뭐 박스권 하단을 때렸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조금 꺾였었던 것도 뭐 조금 여기서 좀 정말 셌다면 여기서 버텼겠지만, 그랬다면 아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락하는 게 크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쪽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죠. 유로도 딱 제가 여기 화살표까지 그어놨잖아요. 단기 고점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자리에서도 제가 더 내려오기 힘들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 있는 고점 라인에서 이 빨간색 추세선도 있고 정확하게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려왔지만 큰 흐름상으로 보면 다 보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자,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뭐냐면 이 저점 라인을 강하게 깼죠. 이 봉에서 강하게 깨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면서 되돌림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저점이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저점이 아닐 수도 있긴 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반응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돌아 나가느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서 이 상대한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막 진짜 달러가 박살 난다고 봐야 돼요. 달러가. 그래서 이 환율은 사실 되게 어떤 파동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그 추세의 흐름, 그리고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동은 그냥 짧게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영국 파운드화 보고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호주 달러도 오늘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영국 파운드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좀 이 저점을 깰 때 너무 강력하게 내려오긴 했죠. 그래서 급반등을 주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뭐 당연히 저항이 부딪히는 그런 국면에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영국 파운드화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저점을 찍은 자리가 사실 저점을 안 깼으면 좋았을 텐데 저점을 깨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몇 년도 저점이에요? 84년도예요. 84년도 저점을 한번 깼었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영국은 좀 지금 뭐 영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역사적인 고점 뭐 넘었는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근처에서 놀고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영국 파운드화는 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에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이 위로 이 추세 돌파가 되기 전에는 여기로, 그러니까 뭐 한 1.2대 후반 이렇게 올라서기 전에는,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 본다면 요 위에 1.4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 뭐 이런 게 온다면 영국에서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안 봤었는데 제가 한번 봐드리면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자, 호주 달러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렇게 안 되냐? 뭔가 버벅거리네요, 좀.
당겨줘야 되는데 안 당겨지.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 일봉으로 볼게요. 이게 날이라고 돼 있죠. 참 얘네들 참 해석하는 거 참 희한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요 트렌드 여기서 요렇게 이어진 요 트렌드를 이게 깼어요. 예,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반등이 그냥 거의 마무리권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요런 추세를 깼다고 해서 계속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 당분간은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86 예, 요 자리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달러 인덱스나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에는 뭐 안 좋을 수도 아니죠. 안 좋기가 어렵겠구나. 예. 어쨌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 불리할 수는 있죠. 예.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도 환율이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 그거는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는 건 아니고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환율 걱정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금리 역시도 올라가 봐야 이거 달러구나. 어디 갔냐? 금리. 예. 금리 역시도 올라가 봐야 뭐 이렇게 좀 지금 거의 부딪힌 것 같고 거의 부딪힌 것 같고 혹여 뭐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막 달린다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진입한 상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항을 받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꺾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보정을 해줘야 되게 생겼는데 아직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바뀐 건 아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지지를 받다가 저항도 받고 지지를 받다가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금리 상승기에도 주가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는 뭐 매크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돌파를 한 건 사실인데 또 저항을 맞은 상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깨지고 결국 주 트렌드인 요 트렌드가 내려와서 깨지면 결국은 일단 다시 조정을 받기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트렌드가 깨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거의 제가 생각하는 흐름에서는 거의 턱에 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상보다는 상당히 세게 올라온 거예요. 예상보다는. 저는 사실 이 트렌드가 깨졌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러면 뭐 상당히 뭐 많이 내려갈 수 있었죠. 근데 요 중간 트렌드를 깨고 나서 이렇게 하다가 반등을 준 거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한 게 상당히 조금 저는 제 예상과는 좀 다른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여기서 연속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럴 확률은 낮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확률이고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저항에 부딪힌 것 같고 요 저항을 만약에 이렇게 깨고 요런 자리까지 깨지고 요 노란선 3.9 자리까지 다시 그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아, 금리 반등도 이제는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예. 아, 좀 생각보다 길게 이야기가 진행됐었는데요. 자, 뭐 일단 설명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고, 일단은 뭐 주가가 그렇게 막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도 예상만큼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딘 움직임, 그래서 좀 약간은 불안해지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면 수익도 많이 내실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따가 장 끝나고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제가 생방송 열 테니까요.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너무 안 하시면 제가 생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오늘 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따 방송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게 그 구독자 요즘 늘고 있는데 좋아요 이런 거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댓글도 응원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감사드립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